쉬고 갑시다. 7시 경기는 제가 패스를 했고 안 좋아 보여서 어떻게 되고 있냐? 광주 2대0에 상하이 1대0. 야, 광주는 챔스만 오면 이거 날뛰네. 갑시다. 아, 다시 왜 끊었나? 수평님들 어서 오시고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세요. 어제 개인 일정 때문에 좀 쉬었고 고수형님도 고맙습니다. 쉬었고 오늘부터 이제 NBA 좀 들어오는데 개막전이라 쉽지는 않은데 매치업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축구도 뭐 챔스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요즘 조합이 좀 말썽인데 좀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잘 가봅시다. 첫 번째 7시 25분 9시 첫 경기지. 빠르게 갈게요. 산뚱대 이제 요코하마 마리너스. 요거 아침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팀 다 리그에서는 사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좀 그 아침에 좀 힘을 써야 되는 요코말인데 산뚱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롱볼을 좀 많이 활용하는 팀이라 뭐 마리너스 감독이 좀 나고야스럽다 이런 멘트도 좀 갈겼는데 개인적으로 요 마리너스가 잡으려고 들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봐서 이 경기는 마리너스 어쨌든 수비가 잘 안 되는 팀이잖아요. 화력은 뭐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는데 산뚱의 어떤 롱볼 이런 것들을 실점할 만한 여지들, 또 마리너스도 리그를 당장 뭐 말아먹었기 때문에 아침에도 좀 힘을 써야 되는 부분들, 오바를 먼저 보고 승패로 갈 거면은 굳이 보면 마리너스 승부입니다. 라인업도 지금 떴는데 잡으려는 라인업이에요. 거의 뭐 플라이너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바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가고 에스테란데 나스르, 요거 중립 경기입니다. 요즘 이란 쪽이 좀 국제 정세가 위태위태하잖아요. 뭐 뭔가 터질 것 같잖아. 그래서 이거 중립 경기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아침 경기인데 나스르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 나스르가 지난번에 그 알쇼르타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이라크 원정 주작 같은 1대1 무승부를 띄우긴 했었는데 그 경기는 제가 애초에 대놓고 주작할 것 같다라고 이라크 원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는 중립 경기이기 때문에 뭐 홈 어드밴티지에 대한 이점도 테헤란이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고, 테헤란이 그리고 리그에서도 지금 안 좋습니다. 이란 팀인데 지금 당장에 이제 7경기 동안 2승 2무 3패를 기록하고 있고 8골을 득점하고 있고 실점이 11개예요. 이란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다. 당연히 뭐 중위권, 뭐 중하위권 언저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나스르 같은 경우 다음 경기 일정, 다음 경기 리그에서의 일정도 중하위권 팀하고 좀 붙는 부분에 대한 여유가 있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리그에서 나쁘지 않게 계속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한번 개똥배 받고 터졌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전력적으로 확실한 우위, 또 상대가 수비에서의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들, 지난 경기처럼 호날두가 빠질 것 같지도 않고요. 뭐 호날두, 마네, 뭐 브로조비치 이런 애들 다 출전이 가능합니다. 부상자가 크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나스르 승과 마인승까지도 보겠습니다. 마인승까지도 어느 번 패스. 그리고 AC 밀란도 이제 클럽 브리에 이렇게 써야겠다. 클럽 브리에 요거 이제 챔스로 넘어와서 지금 요 경기는 기본적으로 밀란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브리에 같은 경우 수비에서의 어떤 강점이 원래 이번 시즌 있던 팀이거든요. 상당히 짜임새 있는 수비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귀신같이 뭔가 지난달에 그 중순에 이제 도르트문트와의 챔스에서 잘 싸우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면서 15분 사이에 3골 쳐먹으면서 3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패배하기 전까지의 경기 내용은 좋았었어요. 괜찮은 비빌만한 사이즈였는데 어쨌든 패배를 했는데 그 경기 이후로 실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전까지 리그에서도 거의 막 무실점 페이스로 계속 좀 가는 부분이었는데 많이 먹어야 한 골 이랬었는데 그 도르트문트전 챔스 패배 이후로 지금 뭐 거의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고, 물론 지난 챔스 원정 그라츠전에는 무실점을 다시 한번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수비가 기본적으로 좋은 팀인데 실점이 좀 늘어난 부분은 어쨌든 좀 우려점이 있기는 해요. 다만 도르트문트전에도 솔직히 도르트문트가 뽀록골이 들어가서 저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투쿠션 당구장골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승기를 잡은 다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비비는 능력 자체는 부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도 밀란이 고전할 만한 포인트는 역시나 부리의 템백을 뚫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AC 밀란이 지금 어쨌든 간에 지난 우디네스에서도 제가 2프렘 봤었잖아요. 우디 2프렘 밀란의 지금 당장의 분위기, 물론 솔직히 밀란이 그때 퇴장 나와가지고 사실 이긴 거 자체가 잘한 거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안 좋은 분위기에서 또 퇴장이 나왔다라는 부분도 좀 걸릴 뿐더러 이 감독이 좀 이상해. 선발 라인업을 미리 공표해 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라인업 뜰 때까지 이거 뭐 감독 간에 좀 그 수싸움이나 이런 거 들어가잖아. 라인업을 까버렸어. 그래서 뭐 지난 경기 결정했던 레앙이나 뭐 테오라는 데스 이런 애들 다 출전합니다. 나머지 애들도 거의 풀 라인업 가까이. 뭐 뻔한 라인업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걸리기는 한다. 전체적으로 선수단과의 뭐 조금 불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지금 밀란의 어쨌든 걱정거리고, 불의의 그런 템백 이후 역습을 잘 견딜 수 있을지. 그러니까 불의가 수비는 괜찮은데 지난 경기 봤을 때는 공격이 조금 못하긴 하더라고. 도르트문트전 봤을 때 찬스가 많았는데 하나를 못 살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그건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좀 불화가 있고 하더라도 밀란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는 해요. 지금 이미 챔피언스리그 2패, 저기 뭐 레버쿠젠, 리버풀 강팀들을 만나서 2패를 지금 달성한 부분이라, 아무리 이게 태업이고 자시고 간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장난질을 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이거 밀란 승 쪽으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초에 템백을 나설 팀이고 밀란도 조금 분위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약간 꾸역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핸드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모나코 대 치르베나 계속해서 챔피언스 리그고, 이것도 뭐 모나코 사이드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나코의 지금 당장의 우려점은 주포의 발로건이 빠졌다라는 부분이에요. 최근 부상당하기 전까지 최근 3경기 3골, 경기마다 한 골씩 계속 넣어주고 있었는데 어쨌든 발로건이 빠진 상황에서 공격 지포도 발로건이 제일 좋습니다. 모나코 선수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점이긴 합니다만, 이 휘터 감독이 작년에 부임했나 모나코에? 어쨌든 사실 처음 부임할 때는 되게 우려스러웠는데 지금 굉장히 잘 이끌고 있죠. 뭐 챔스에서도 바르셀로나를 홈에서, 물론 바르샤가 퇴장당했던 경기긴 했습니다. 어쨌든 격추를 시켰고, 리그에서도 공수 밸런스가 워낙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지난 릴과의 경기에서도 퇴장당했는데도 모나코가 잘하더라고요. 퇴장당했는데도 잘하더라. 한 60분 대인가 퇴장당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뭐 전반전에는 주도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츠르베나가 당장의 강세를 보여주기에는 글쎄 뭐 서령우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너무 못해요. 원정에서 지금 원정 몇 연패인지 몰라?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기준으로 츠르베나 원정 성적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연패 중입니다. 8연패 중. 8연패 중이야, 8연패. 뭐 작년이랑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전혀 믿을 수 없다. 그 8연패도 뭐 약체 팀들하고 붙었던 부분이고, 그 8연패 안에 모나코 원정도 있습니다. 모나코 원정에서 4대1로 패배했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나코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발로건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마엔이 귀신같이 한 골 차승할까봐 조금 쫄리긴 하는데, 전령대로 가면은 츠르베나의 어쨌든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화력으로 좀 같이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모나코가 리그에서만큼은 보여주는 지금 수비력은 상당히 좋아요. 물론 챔스에서는 2경기 동안 3골을 먹긴 했습니다. 당장 리그에서 보여주는 수비 자체는 너무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도 언오버는 패스. 오바가 뜨면은 제가 볼 때 마이너일 가능성이 높다. 모나코의 수비를 감안했을 때는. 물론 오바가 3.5여가지고 좀 빡세기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파리대 이제 이렇게 쓰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냐? 파리 대 에인토벤.
이 경기도 기본적으로 에인토벤 쪽의 그 미드필더 자원 쇼텐과 비어만 핵심 자원 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약점은 명확해요. 파리의 약점은 이제 미드필더 자원들이 이 감독 이름 맨날 기억 안 나네. 이 감독이 워낙 빌드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공을 이쁘게 차는 선수들이 많아. 주앙 네베즈, 뭐 이강인 해가지고 뭐 자이어 에메일이 다 이쁘게 차는 유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이 딸려. 피지컬이. 그게 지난 챔피언스리그 원정 아스날 원정에서 아스날이 어쩌든 뭐 라이스 뭐 이런 파티 이런 피지컬 좋은 자원들한테 아예 중원이 씹어 먹히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었죠. 근데 뭐 파리가 에인토벤 같은 경우 그 정도로 뭐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뿐더러 그리고 애초에 감독 자체가 뭐로 가든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유벤투스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공격적으로 하면 이거 유벤이 학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벤이 언더팀인데 언더가 불안하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지금 당장 미드필더진도 많이 빠져있고 파리 같은 경우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방에서 많은 득점을 가져갈 만한 여진이 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뭐 높이에서의 약점은 파리가 좀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뭐 아인토벤 같은 경우도 뭐 루크 대용이나 이런 장신 공격수들은 좀 있어요. 세트피스에서 한 방은 좀 아인토벤이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한 3대1 3대1 정도 봅니다. 3대1 4대1 그런 스코어. 파리 승에 마인스 3.5바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쭉쭉 가서 유벤투스 대 슈투트가르트 계속 챔스고 이 경기는 그냥 유벤스럽게 무엠모 언더 볼게요.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어쨌든 지금 당장에 좀 부족한 부분은 화력적인 부분이고 지난 경기 라치오가 전반 퇴장당했는데도 간신히 경기 막판에 자책골에 힘입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배당 무승부로 갔었는데 전반 퇴장이 나왔었고 80분 때인가? 추가 시간 전에 직전에 아무튼 자책골 들어가면서 유벤투스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여전히 이제 안정적인 경기 운영 이 모타 감독이 제가 옛날에 볼로냐 때부터 그랬잖아요. 공격할 때 너무 무모하게 공격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과감하게 가다 보면 뺏겨서 역습을 당하잖아. 그거를 최소화시켜서 수비를 좋게 만드는. 그러다 보면 유벤투스 올 시즌 수비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거의 골을 잘 안 먹잖아. 라이프치히전도 이제 퇴장당해서 골을 먹었던 거고 2골이나. 그 외에는 멀티 실점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 오늘도 그렇게 안전하게 경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슈투트가르트가 아예 무모하게 드리블할 것 같지도 않고 같이 점유율 싸움을 어느 정도 이어갈 부분인 것 같아서 무엠무 정도 보고 언어바는 굳이 보면 언더 보겠습니다. 굳이 보면 이 슈투트가르트 경기 언더 찍기가 별로 좋지는 않아서 저는 뭐 무엠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언더보다는 언더가 뜨면 무엠무가 나올 것 같아서 애초에 근데 2대1 나오면 언더는 부러지잖아. 그런 맥락에서 무엠무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결정자는 이제 유벤투스 주전 키퍼인 작년에 몬차에서 굉장히 잘했었던 그레고리오 오늘 빠집니다. 거기에 유벤투스가 결정자가 좀 많아요. 측면 쪽에 이제 니콜라스 곤잘레스나 아예 백업 공격수 이제 밀리크는 올 시즌 계속 부상으로 출전 못 하고 있고 아탈란타에서 넘어온 이제 2선 자원이 쿠프메이너스도 최근에 계속 부상입니다. 그래서 브레메리도 아직 복귀 못했고 센터백 중에 가장 잘하는 놈. 해서 뭐 앞선 그리고 센터백, 키퍼 부상자를 좀 많은 상황 속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아스날 대 샤흐타르. 아스날이 일단은 뭐 지난 본머스전에 솔직히 일격을 당하긴 했어요. 일격을 당하긴 했는데 근데 그 경기는 애초에 제가 그랬잖아. 어려운 경기라고. 본머스 원정 쉽지 않다. 물론 퇴장에 대한 전반 30분 만에 퇴장 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긴 했는데 애초에 본머스 원정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상에 대한 여파들도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이제 부카요 사카가 지난 경기 빠졌었죠. 오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훈련에 복귀를 안 했답니다. 챔스 훈련에 복귀 안 했대요. 사카랑 이제 수비 쪽에 이제 팀버랑 같이 해가지고 복귀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전력적인 누수는 지금 사카가 안 나온다라면 뭐 공격이 확실히 조금 아쉬워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대가 너무 약해요. 이 샤흐타르가 한 10년 전 샤흐타르였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못해 샤흐타르가.
뭐 챔스 두 경기만 봐도 답 나오죠.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중립 경기 폴란드에서 펼쳐졌던 경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3대 0으로 패배를 했고요.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공만 돌리고 그냥 뭐 공격 당하다가 슈팅도 제대로 못하고 3대 0으로 졌고, 볼로냐 원정 경기에서 0대 0 무승부를 캐긴 했는데 이때도 그냥 볼로냐가 골을 못 넣어서 0대 0이지 사실 한 두 골 넣을 수도 있었어요. 2대 0으로 끝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다. 샤흐타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이 아예 안 됩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샤흐타르 옛날부터 뭐 우크라이나 최강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강팀을 상대로도 좀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개가 안 돼요. 전개가. 앞으로 나가서 그거를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아예 안 될 뿐더러 수비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는 변수로 갈 거면 EM물을 찍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 두 골 차 이상은 나올 것 같아. 상대가 너무 못해가지고 두 골 차 이상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마엔 보겠습니다. 이마엔. 아스날이 로테를 돌리건 뭘 하건 상대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홈에서만큼 2점 차 이상의 승리가 좀 예상된다. 언오버는 패스. 약간 아스날 혼자 넣을 것 같은데 이게 뭐 3대 0이 나올 수도 있고 2대 0이 나올 수도 있고 4대 0, 5대 0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5인데 어려운 것 같아요. 결장대만 봤을 때는 언더배당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이 몇 골을 먹힐지 모르겠어 샤흐타르가. 저는 막 대패해도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4대 0, 5대 0 나와도 안 이상한 것 같아서 패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 대 볼로냐 계속해서 챔스. 이 경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라 1.45배? 글쎄요, 빌라가 물론 잘하는데 이 일정이 타이트할 때 빌라는 사실 그렇게까지 믿음이 가진 않거든요. 지난 풀럼전도 사실 퇴장 때문에, 풀럼이 퇴장에다가 PK 실축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승리 자체를 떠먹여줬죠. 그 전까지는 이제 풀럼이 좀 승기를 잡아가는 사이즈였는데 PK 실축하고 골 먹고 바로 퇴장당해가지고 게임이 그냥 골로 가버렸고, 사실상 거기 자책골까지도 3박자를 다 했네. PK 실축, 퇴장, 자책골. 뭐 니들이 이겨라 맨키로다가 갖다 들이박아줬던 경기고, 경기 내용 자체는 뭐 빌라도 깔끔하진 않았었고, 부상자들도, 그러니까 부상자들이 돌아왔긴 했는데 이제 막 돌아왔거든요. 직전 풀럼전에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된 게임 일정에 대한 뭐 피로도나 이런 것들도 있을 부분이고, 볼로냐가 글쎄 리그에서는 사실 무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계속 무승부야. 잘 안 져요. 근데 무승부만 더럽게 많아.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가 2번밖에 없는데 이긴 적이 1번밖에 없어요. 1승 7무 2패예요. 그 비비는 경기만, 직전 제노아전 2골차 승리도 기어이 마지막에 한 골 내주고 비겨버렸죠. 근데 이제 경기 내용 자체는 지난 리버풀전에 그 2패 10경기, 최근 10경기 2패 중에 하나가 지난 리버풀전에 챔스에서 진 건데, 이때 사실 볼로냐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몇몇 찬스에서 볼로냐가 좀 살렸다라면은 리버풀이 꽤나 경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었던 만큼, 이거는 저는 이게 정배인 건 이해가 되는데 1.45배는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낮은 것 같아. 볼로냐가 그 정도로 만만하진 않다. 아무리 뭐 지르크지 나가고 또 루이스 퍼거슨 나가고, 그러니까 이탈자들이 올 시즌 들어서면 상당히 많다고는 합니다만 작년에 그래도 잘 꾸려놓은 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빌라 쪽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햄무가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뭐 무햄무나 뭐 그런 사이즈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풀햄 보겠습니다. 풀햄 보고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볼게요. 넘어가고, 그리고 지로나 경기는 저 상대팀 슬로우 저 새끼들 쟤들이 이제 잘 못하는데 지로나가 부상이 너무 많거든요. 나왔던 애들 또 나와야 되고 주전들 너무 많이 부상당했어. 그래서 지로나 경기 그냥 3.5 언더 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지로나가 이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안 돌아가거든요. 라인업적으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다음 경기 또 주말에 라스팔마스 원정 떠나야 되거든요. 라스팔마스 원정 굉장히 장거리 원정이고, 뭐 앞선 경기도 소시에다드 상대로 결국 패배를 했었잖아요. 그나마 홈 연전인 게 다행인 부분인데, 이거는 부상만 없었으면 학살각이 나올 경기지만 지로나 경기는 부상 때문에 전반전에 뭐 앞서가고 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공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냥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뭐 애초에 뭐 똥줄로 가든 학살각으로 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노선 틀고 공 돌릴 가능성이 높다. 언더로만 보고요. 그리고 이게 적질 않고 했네.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도르트문트. 계속해서 챔스 마지막 경기네. 이 경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도르트문트 2프랜승 놉니다. 도르트문트 2프랜승. 이게 사실 도르트문트가 그 아데예미가 있었으면은 이프렌이 진짜 좋아 보였을 것 같아요. 이프렌이 아데예미만 있었어도. 근데 어쨌든 간에 도르트문트가 지금 아데예미가 빠져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셀틱전까지만 해도 폼이 워낙 좋았던 아데예미인데 아데예미가 빠지고부터 장크트전도 어쨌든 똥줄승이었고 유니온 베를린전도 원정에서 일단 패배를 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프렌을 보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지난 셀타비고전에도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 저희는 좋았던 적이 없다. 비아레알전도 개똥 같은 경기력이었는데 선수발로 2대0으로 이긴 거고 중거리 2방 들어가가지고 원더골, 그죠? 그때 발베르데 슈퍼 원더골이랑 비니시우스 중거리 골이 있었죠. 셀타비고전도 음바페 슈퍼 중거리 골이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이제 셀타비고가 뭐 무승부를 캐도 사실 이상하진 않았었죠. 저도 뭐 경기 내용 자체 좀 산으로 갈 수 있어도 선수빨로 이길 것 같다 해서 승이랑 오바까지 봤었는데, 도르트문트 정도 되는 팀이면은 이게 레알이 뭐 학살각이나 만승으로 갈 만한 지금 경기는 냉정하게 아닌 것 같아요. 여지없이 또 선수빨로 막 이상한 슈퍼골 들어가고 하면은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뽀록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데 계속 그렇게 이겼잖아요. 이제는 좀 빡센 느낌. 그러니까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 뭐 해무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거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하나 더 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엘클이 있습니다. 바르샤랑 엘클도 있어요.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엘클도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프렌 쪽으로 보고 축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유 VJ 형님 고맙습니다. 패키지 NBA도 들어가는데 주말에 조합이 영 아쉽긴 했어요.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렸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합은 좀 신경 많이 썼으니까 잘 들어오기를. 조합이 자꾸 꼬여요 요즘. 조합이 느바로 가서 라인업을 어디다 저장해놨더라? 야 드디어 NBA가 오네. 제가 볼 때 올 시즌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팀들의 전력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NBA 개막하는 들어가는 부분이고. 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일단은 보스턴은 똑같습니다. 보스턴은 똑같아요. 지난 시즌 어쨌든 우승을 달성했고 보스턴은 똑같은 상황이고, 뉴욕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기본적으로 라인업만 봐도 타운스가 뉴욕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타운스가. 그리고 브리치스도 지금 브루클린에서 넘어왔죠. 그러면서 랜들이 나갔고 추가로 그 디벤첸조도 떠났습니다. 둘 다 이제 미네소타로 다음 경기 미네소타 팀으로 이제 떠났고, 타운스랑 브리치스 받아온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공격을 참 하텐슈타인도 중요한 놈 또 얘기 안 할 뻔했네. 이게 헷갈려 나도 시즌 개막이라. 하텐슈타인까지도 오클로 떠났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하텐슈타인 뭐 디빈첸조 랜들 나가고 타운스 브리치스 받아온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뉴욕이 부상자가 있는 게 좀 커 보입니다. 부상자가. 그러니까 보스턴 같은 경우는 포르징기스 빠지긴 하는데 뉴욕 같은 경우 미첼 로빈슨이랑 아치우아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빅맨은 한 명도 없어요. 하텐슈타인, 뭐 아치우아, 미첼 로빈슨, 미첼 로빈슨은 부상이 아닐 때 잘해줬었고, 아치우아 같은 경우도 벤치에서 굉장히 잘했었고, 하텐슈타인은 뭐 너무 잘해줬었죠. 그래서 당연히 오클에서 좋은 계약을 따냈고 한 부분인데, 빅맨이 그냥 아예 타운스로 바뀌어버렸어. 3명이 나가고 타운스 1명이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지금 당장에 브론슨, 브리치스, 조시아트, 뭐 아누노비, 타운스 뭐 전부 다 좋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벤치가 조금 안 좋아요. 벤치가 지금 당장에서는. 특히나 타운스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 이제 파울 트러블, 그거를 이제 미네소타에서는 이제 고베어가
수비를 어느 정도 더 해주는 부분이니까 문제점들이 크게 드러나진 않았었거든요. 타운스 혼자 설 때는 늘 파울 트러블 때문에 맨날 뭐 이상한 파울 혼자 하고 헛짓거리하고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보좌해줄 아치와 미첼 로빈슨이 없어요. 뭐 심스나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빅맨 백업 쪽에서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미칼 브리지스 같은 경우도 브루클린에서 사실 1옵션에 대한 역할에서는 좀 의문점을 가졌지만 뭐 브런슨이랑 타운스 밑에서 3옵션으로 뭐 득점 해줄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자원이죠. 아주 좋은 자원인데 글쎄 올 시즌 프리시즌에서 슛 던지는 거 보니까 약간 슛폼이 좀 바뀐 것 같아. 미칼 브리지스가. 근데 실제로 프리시즌에서 물론 프리시즌이긴 합니다. 근데 그 바뀐 슛폼에 있어서 3점 성공률이 너무 안 좋긴 했어요. 30%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선수가 바뀌었고 슛폼도 좀 바꾸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보스턴은 똑같잖아요. 좀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뉴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스턴 같은 경우 워낙 완성도가 있는 기본적인 팀이고 뉴욕도 이번 시즌 굉장한 다크호스의 저 라인업도 분명히 강하지만 제가 봤을 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비벼보려면 아치와나 미첼 로빈슨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걔들까지 빠져있다? 이거는 보스턴 홈 TD 가든에서 또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뉴욕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스턴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5.5 마인승이랑 언오바 같은 경우는 언더 쪽으로 봅니다. 언더 쪽으로. 보스턴의 수비 물론 개막전에 어느 정도 강도를 높여서 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비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공격에서도 뭐 타운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아주 잘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뉴욕이.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사실 보마원은 뭐 개나 소나 보는 보마원이긴 하죠. 저거 누구 어떻게 뉴욕으로 봐 사실. 이제 레이커스 경기. 이 경기는 레이커스가 누가 바뀌었더라? 레이커스 이제 감독이 바뀌었다. 자, 감독. JJ 레딕. 얼마 전까지 선수 생활했었죠. 3점이 굉장히 좋았던 감독인데 그래서 그런지 레이커스가 올 시즌 팀 컬러를 바꾼다고 합니다. 뭐 작년에는 그랬잖아요. 레이커스가 3점이 진짜 객쓰레기였잖아요. 레이커스만 가면은 3점이 좋던 애들도 다 갑자기 마탱이 가가지고 그랬던 부분인데 올 시즌에는 어쨌든 간에 감독이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외곽 위주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고 디니디랑 그리고 토린 프린스가 나갔습니다. 디니디랑 토린 프린스 나갔고 들어온 선수는 딱히 없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르브론 아들 들어왔고 브로니 제임스 사실 뭐 가비집니다 그냥 이제 달튼 커넥트라고 달튼 커넥트라고 한 명 또 들어왔는데 레딕 감독이 어쨌든 외곽 위주의 좀 공격을 레이커스에 심는다고 했잖아요. 3점이 좋은 자원입니다. 프리시즌에서도 뭐 두각은 일단 드러내긴 했어요. 올 시즌 드래프트 픽이 10 몇인데 헷갈리네. 14위인가? 아무튼 간에. 근데 12 후반대 10 몇인지 기억해. 16인가? 그렇게 뽑혀서 들어온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달튼 커넥트 저 새로 들어온 루키 새끼가 프리시즌부터 좀 외곽에 대해서 힘을 좀 드러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AD의 컨디션이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 그게 레이커스가 지금 당장에 뭔가 보여준 강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AD가 그 사실 버블 때 올랜도 버블 시절 이후로 뭐 전체적으로 미드레인지가 솔직히 꽤 오랜 시간 뭐 들쭉날쭉 보통 이제 좀 맛이 가 있던 기간이 길었잖아요. 근데 프리시즌 자체에서는 슛 감각 자체가 굉장히 올라와 있긴 했어요. 내일 경기도 미네소타전에 어쨌든 레이커스가 선전을 한다라면은 이런 슛 AD의 슛이 좀 들어가거나 외곽도 좀 많이 던지더라고. 아니면 커넥트에 3점이 터지거나 이런 부분에 좀 힘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라인업 자체가 디안젤로 러셀, 오스틴 리브스, 하치무라 좀 그런 부분이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개막전이라 얘기할 게 많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보셨듯이 타운스가 나갔습니다. 타운스가 나갔고 들어온 선수는 누가 들어왔지? 랜들이랑 이제 벤치 쪽에
디빈첸조.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다시 보자. 빼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미네. 타운스 나갔고, 카일 앤더슨, 참 카일 앤더슨 나갔고, 몬테모리스도. 근데 뭐 얘는 사실 뭐 쓸모 없었으니까 작년에도. 요 정도고, 조잉글스, 요 정도네. 어쨌든 간에 지난 시즌이랑 비스무리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카일 앤더슨의 공백을 이제 조잉글스로 좀 메꾸려는 부분이고, 타운스랑 사실 랜드는 좀 다른 유형의 선수긴 하거든요. 사이즈도 다르고 서로의 어떤 강점, 약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미네소타가 타운스의 공격적인 롤에 있어서 만족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운스가 공격이 좋고 사실 수비가 안 좋은데, 작년 기준으로는 수비가 생각보다 좋고 공격이 안 좋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네소타가 만족을 좀 못한 부분이고 랜드를 좀 데려온 것 같은데, 이 경기 승패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승패는 어려운 것 같아. 어디가 이겨도 안 이상하다. 레이커스도 당장에 AD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홈콜, 더군다나 이제 랜들이 어느 정도 해줄지도 사실 미지수죠. 지난 시즌 뭐 후반기에는 아예 빠져 있었던 만큼 타운스가 빠지고 랜들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겠고, 앤트맨 같은 경우도 뭐 컨디션이 어떨지, 지난 시즌도 기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패는 저는 굳이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보면 레이커스가 할 만한 것 같아요. 레이커스 승에.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 전망은 굉장히 안 좋은데 오늘 경기 한정으로 좀 해볼 만한 것 같고, 어노바 다득점 보겠습니다. 219.5. 어쨌든 레이커스의 수비적인 문제는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르브론을 쓰는 이상 열심히 안 하잖아 수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공격에서 AD의 컨디션이 좋다라는 부분과 그 달튼 커넥트의 어쨌든 외곽에 대한 능력, 뭐 다른 선수도 뭐 르브론도 뭐 외곽 잘 던졌으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외곽에서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네소타가 글쎄요 타운스가 빠진 부분은 저는 오늘 오히려 수비 쪽에서 조금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타운스가 원래 공격이 좋고 수비가 안 좋은데 작년은 기준으로는 미네소타에서 오히려 수비가 좋고 공격이 안 됐거든요. 랜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은 좀 더 잘 풀릴지언정 오히려 수비에서는 조금 더 옛날 그 트윈타워의 그런 위력이 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기준점이 완만하잖아요. 219.5. 저는 오바 쪽으로, 오바가 괜찮은 것 같고, 승패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보면 레이커스 쪽인 거고,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할